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는 가장 취약한 곳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찾아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는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는 가리봉동 교회 쉼터에서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한 책자의 내용이 인정하긴 싫지만 다시금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6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서울시가 탁구장은 운영 자제 권고를, 방문 판매업체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우려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이 한창입니다. 강남구는 감염병 관리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구가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시가 100% 공공임대주택을 골자로 하는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바를 시작으로 최근 수도권에서는 N차 감염이 확산된 가운데 서울에서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는 구로구 중국동포 쉼터에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1,852명입니다. 네. 어제보다 38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74명으로 어제보다 1명 더 늘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9명 더 늘어난 1,015명입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4명입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29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외 접촉 관련이 283건, 이태원 클럽 관련이 136건 등입니다.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죠? 네, 어제 낮 12시 기준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이 274명이고요. 경기도 쿠팡 물류센터 관련이 138명입니다. 또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이 86명이고 서울 관악구 소재인 다단계 노인 건강용품 판매업체 관련이 52명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은 41명, 경기 군포와 안양의 목회자 모임 관련은 21명, 경기 광주시 소재한 행복한 요양원에선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7일에는 서울 중랑구 소재 원묵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과 교직원, 가족, 지인 등 약 800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전원 음성 판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해당 학생은 지난 5일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인 중국 동포교회 쉼터 거주자 8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수도권에선 동호회와 종교 소모임 방문 판매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과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방문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또 일상에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실천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모두가 권고에 따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탁구장과 방문 판매업체와 관련된 소규모 확산이 증가하자 서울시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운영 자제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선제검사 대상 범위를 전 시민으로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구로구 7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 8일까지 관련 확진자는 49명. 이 가운데 서울시 확진자는 3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4일 양천구 탁구장에서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이 서울을 중심으로 소규모 산발적으로 나타나자 서울시가 관련 업종에 대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탁구장은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것. 서울시는 오늘 6월 8일부터 서울 소재 탁구장 총 350여 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자제하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명령을 내립니다. 나아가 서울시는 지금 이 시간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방문 판매업체의 상품 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레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명 홍보관이라고 불리는 홍보관의 형태로 보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조용한 전파가 늘고 있는 만큼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 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서울 시민은 신청만 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증상이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매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7개 시립병원에서 무료 검진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하반기 가능한 무료 검진 규모는 20만 명 수준. 또한 고위험 시설 기준을 확대하고 선제검사 대상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대응 방안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정과 경제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포스트 코로나 TF가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비대면 행정 분야와 경제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원과 주민 참여, 문화행사 분과와 지역경제, 일자리 분과까지 5개 분과입니다. 구청 31개 부서장들이 정책자문위원회, 구정연구회와 함께 매주 회의를 열어 정책을 개발합니다. 이미 민원실의 서류 발급과 결제, 다중시설 출입 체크 방식 개선 아이디어가 TF에서 나왔습니다. 언컨택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또 행정 서비스 질을 이제 높일 거냐. 회의를 할 때마다 한 2-3가지씩의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그때그때 발표를 하고 또 실행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2만 5천 건이 넘는 검체 검사를 벌인 강남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보건소 별관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확대 개편해 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감염병 관리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2개 이상의 음압진료실과 음압특수구급차, 전문 인력이 상시 배치됩니다. 평소에는 간염과 에이즈 같은 감염병을 관리합니다. 이런 감염병이 장구를 했을 때 감염병 전문 선별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특수 음압 장치를 갖춘 앰뷸런스 구급차도 한 대 더 저희들이 마련해서 강남구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비대면 행사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올 하반기 국내 최초의 감염관리 모범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혁배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구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시작으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상권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볕이 뜨거워지는 요즘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곳 중 하나, 시원한 맥주와 노가리로 유명한 을지로 노가리 골목입니다. 3년 전 5개 영업을 시작하면서 해마다 찾는 손님이 늘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은 줄었다고 보면 되죠. 상황이 지금.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코로나 종업원들 다 코로나 검사를 시키고 안전하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구청에 좀 허가를 신청을 하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이어지곤 있지만 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 영업을 제한하기만은 힘든 상황. 이에 구청이 안전한 상권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골목 한켠에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인근 점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00여 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님을 맞기 전 종업원들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검체 채취가 끝나면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법을 안내받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의무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정확성과 안전성을 위해 노가리골목 23곳의 호프집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 오실 때마다 이렇게 다 안내를 해드리면 손님분들도 잘 하실 것 같고. 이외에도 점포마다 주방용 투명 위생 마스크와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 수칙을 배포했습니다. 5개 바닥에는 점포별, 좌석별 거리를 측정해 거리두기 권장 간격을 표시했습니다. 명동이라던가 남대문 시장이라던가 동대문 패션타운이라던가 이런 곳에도 오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검체 채취라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개인 방역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함으로써 중구는 오는 19일까지 2주간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5개 영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앞으로 지역 내 다른 상권에도 방역 강화와 동시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서울시가 100% 공공임대주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룡마을 개발 실시계획인가 고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상 갈등과 부동산 시장 등의 문제로 수년간 답보 상태던 개발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건데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역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시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구룡마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1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12월 구역 지정 이후 4년 만입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후반부터 무허가 촌락이 형성되면서 현재는 1,1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은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거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표입니다. 이곳에는 4,000세대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초등학교와 의료연구단지, 공공복합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단지별로는 국제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세계적 명품 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조화를 이루는 소셜 믹스 방안도 검토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주민협의체와 임대냐, 임대 후 분양이냐를 놓고 협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서울시는 100%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기존 공공분양과 임대를 동시에 검토하던 방안을 전면 임대단지로 바꾼 건데요. 로또 분양 등 분양 차익 발생에 의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거주민들과 협의가 진행되어 온 만큼 1,107가구의 임대주택 재입주는 물론 거주민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파격적으로 낮춰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서울시의 발표가 지난 7일 휴일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발표에 구룡마을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구룡마을을 100% 공공임대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갑작스럽다며 당혹감을 내비쳤습니다. 예. 주민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재생실에서 임대 후 분양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올해 1월에 있었던 주민협의체와의 마지막 회의에서 개발과 이주 문제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현재 코로나19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좌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 발표와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살펴봤습니다. 올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폭염 일수 또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무더위 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 휴관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사망자는 총 11명입니다.
지난 2018년 대비 77%가 감소하긴 했지만 사망자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철 역시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이유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6월부터 7월까지의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오는 8월은 평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부터 문을 열 계획이었던 서울의 무더위 쉼터는 현재 임시 휴관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쉼터의 임시 휴관을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전체적으로 휴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행안부 권고는 원칙적으로 따르고요. 다만 단계별로 운영 기준을 좀 3단계로 나눴어요. 경계 단계하고 주의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자치구의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단계별 지침은 이렇습니다. 심각 단계엔 실외 장소나 대형 체육관 중 1개소 이상을 지정해 열대야 시 야간 쉼터로 운영합니다. 경계 단계는 주민센터 의무 지정과 관공서 지정, 주의 단계는 상시 개방되는 복지관과 도서관, 금융기관 등을 쉼터로 확보해 운영합니다. 단 이용자 간 거리는 2m 이상을 지켜야 합니다. 한편 서울의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 중 동주민센터와 같이 부득이하게 문을 연 장소는 사실상 쉼터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영은 운영이지만 저희가 좀 애매해요, 상황이. 주민자치센터는 지정을 했으니까 이용하셔도 뭐 무리는 없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활성 홍보 뭐 그런 걸 지금은 자제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올해 무더위 쉼터를 730개소 확대한 4,439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자 간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데 따른 결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로구에서는 일명 착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장해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료를 낮추고 중개 수수료도 깎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엄정규 기자가 그중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구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 특별한 명판이 붙었습니다. 이름하여 착한 부동산 중개업소. 이곳을 운영하는 양동인 대표는 얼마 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인하를 중재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중개 수수료도 깎았습니다. 어차피 다 어렵고 하니 어차피 그래도 임대인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틀 정도 있었더니 주인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그게 월세가 90만 원짜리인데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깎아주겠어. 4, 5, 6월분, 3개월분.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국민이 다 하나같이 어려운데 수수료라도 좀 깎아가지고 임대인의 임차인한테 도움을 주면. 양 대표가 운영하는 착한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임대료 인하를 중재하고 수수료를 깎아주는 중개업소는 구로구에 5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 4월 21일 운영 이후 약 40일간 임대료 인하는 19건, 수수료 할인도 11건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성과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역에 도움을 주시는 착한 중개업소를 좀 널리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같은 자영업자이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민 중개업소들. 코로나19의 충격을 이겨내는 원동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21대 국회가 지난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는 대담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대 서울 지역 초선 의원 중 유일하게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임기 첫날 첫 행보를 딜라이브와 함께했습니다. 선택과 약속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 얽힌 에피소드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말 이제 21대 국회는 일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소리를 하늘같이 여기는 그런 이제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라는 데가
정말로 좀 결론을 맺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냐는 질문엔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한다. 끼리끼리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민과 토론하는 국회의원, 국민과 토론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의 성북구청장을 지낸 만큼 성북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가시했습니다. 어머니 품 같은, 그래서 저를 키워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때로는 질책해주신 존재인데요. 제가 발딛고 있는 그런 성북구를 잘 대표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직분을 또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지역에서의 오랜 경험을 살려 구청장 시절 내세운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국회까지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 동행의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동행민주주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네요. 이번 딜라이브 국회의원 대담에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김영배 국회의원의 가치관과 인생담, 정치적 행보 등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이 출연한 이번 대담은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에 채널 1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오늘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직 6월 초인데 벌써부터 체감온도가 33도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더위야 참을 수 있겠는데 마스크 속 답답함, 특히나 활동량 많은 어린 학생들,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또 노약자분들 걱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